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기만 보면 반사적으로 가슴에 손을 올리는 이 신박한 대통령 내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아더 월, 전 세계의 자국화, 모든 국가는 하나다, 이런 건가요? 대통령에 취임하고 수십 차례의 의전을 경험한 이들의 매번 반복되는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는데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질러대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제는 시간과 장소도 가리지 않고 나대기 시작한 김건희 씨의 추태가 점입 가경인데요. 누가 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인 줄 알 정도입니다. 모든 사진의 센터에 등장하며 낄 때 안 낄 때도 구분 못하고 나타나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듯한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걸까요? 이 정부는 생각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하는 짓마다 국격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대놓고 버리는 김건희 씨의 대통령 놀이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이쯤 되면 이건 공동정부가 맞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의 공동정부. 국민이 뽑지도 않은 대통령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나 이게 너무 좀 안 좋아서 내가 들어가서 사실은 사실대로 바뀌고 신동생이 구속영장 청구된 것 같고요. 여동생 남편은 서구 파타야지 감옥에 가 있고 사춘형 그 양성길 회장은 저랑 같이 이제 구속돼가지고 지금 집안이 완전히 회사가 됐습니다. 그냥 회사에 피해 준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가서 소명할까 소명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져야죠 제가요. 배임 이런 거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차피 검찰 수사 받으면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처벌 받아야죠. 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강동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저 역시도 회사 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 돈으로 줬기 때문에 제 돈 제가 날린 거지 회사 돈 나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에는 남북관계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남북관계 안 좋아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개인 돈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그에 대한 처벌 받아야죠. 만날 만한 계기도 없거니와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이 때문에 저 인생이 수투화됐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이 때문에 저 인생이 수투화됐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이 때문에 저 인생이 수투화됐는데 전화 통화를 하신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15일 KBS 단독 특종으로 보도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인터뷰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줬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 회장은 일면식조차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만날 계기도 없었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냐고 강력 부인했는데요. 또 그는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는데라면서 전화 한 통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도 날벼락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20억을 대납했다며 압수수색 당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갖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다 엉뚱한 사람들을 다 잡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도 압수수색하고 하도 털어서 결국 로펌의 문을 닫게 만든 거죠.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도 어느 누구 하나 해명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파면 팔수록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였다는 정황만 드러나니 이들도 대략 난감해 보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1345쪽 전문이 공개되자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종결 처리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꺼내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현재 상황인 거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또 새로운 공작 시나리오를 꺼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고도 남을 집단인 거죠.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도독은 못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는데요. 진짜 빼박 팩트였습니다. 장제원 국힘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본명 장용준 씨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이게 몇 번째인지 셀 수조차 없는데요. 앞서 래퍼 프랭키뱅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딩고 라이징벨스에 출연해 프리스타일 랩을 하던 중 된장찌개 먹고 자랐지만 음주운전 해본 적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노엘의 음주운전 전과를 꼬집어 디스한 건데요. 틀린 말이 아니죠. 이에 노엘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강강이라는 제목의 곡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래퍼 프리키뱅의 디스곡에 대한 맛 디스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가사가 공개되자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날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이라는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제5공화국 시절을 경험한 군부 독재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을 조롱하는 가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장제원 국힘당 의원 아들이기도 한 노엘은 엠넷 고등 래퍼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또 2021년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노엘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누굴 닮은 탓일까요?